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과전형 수시라인 정하기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종합전형 수시라인 정하기 방송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종합전형을 많이 뽑기도 하고, 내가 3등급을 받았다면 3등급 이상의 대학교를 가길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짤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가지 정도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 보시고 수시 라인 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서 절대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합격에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주관적인 의견 및 평가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학생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6장으로 동일하지만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이라든지 학생들마다 다양하니까 개인이 맞춰서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치, 그리고 종합전형을 쓰는 기준,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전형 알아보기, 나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기, 그리고 활동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점 채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등급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수시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이해를 돕고자 예시로 만든 표입니다. 만약 내가 1등급 중반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서울대학교도 쓸 수가 있고 홍익대학교도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종합전형은 다수의 입학사정관님 및 교수님께서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로 학생의 생활기록부 속에서 나타나져 있는 숫자와 문장을 활용해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구체적인 능력들을 보고 선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입학사정관님들께서 평가하는 방법이 교과처럼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안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교과전형을 바치고 종합전형을 1지망에서 3지망 혹은 4지망까지 내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자신이 받은 성적보다 높게 지원하는 게 종합전형의 올바른 활용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모의평가 성적의 위치와 대학별 교과 환산 점수를 통한 교과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방송을 하는 6월 말에는 6월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생각보다 점수에 실망하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3학년 3월 모평까지는 올 1등급이 나와서 정시를 생각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수능 최저를 높이 맞춰보겠다라고 생각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의 6평 점수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6평은 또 7만 명 응시생이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9평은 또 얼마나 떨어질까요? 통상적으로는 6평보다는 9평, 9평보다는 11월 수능을 못 볼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2가지 라인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평 점수로 갈 수 있는 것과 9평 성적 상승할 때 기준을 잡는 것, 이 2가지를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잡는 이유는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굳이 수시에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평 결과 그리고 9평 가채점으로 내가 대학교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입 정보 포털이라고 혹은 대학 어디가를 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로그인 화면에다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상단에 성적 분석이라는 곳에서 수능 성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러한 창이 나오는데요. 요러한 창에다가 우리 아이가 9평에서 받은 점수 혹은 6평에서 받은 점수를 표준점수와 100분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영역 조합으로 자신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백분위 평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로 돌아가서 인터넷 창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전형평가 및 결과 공개라는 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수많은 학교들의 점수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작년에 등급컷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작년의 백분위와 표준 점수 몇 점이 합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청 자료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작년 정시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6평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대략적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뒤에 대학 라인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분석에서는 이번에는 학생부 성적 분석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의 성적을 기입하고 저장을 누르면 위와 같이 학년별, 과목별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학별 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환산 점수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를 얻은 다음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작년 점수로 반영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산 점수가 작년 환산 점수인지 올해 환산 점수인지를 파악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가 환산 점수가 다른 학교들이 상당수 있으니까요.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대학교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 그런 곳에 이제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교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나의 지원 대학 리스트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6평 점수를 기준을 잡았을 때는 중앙대는 아예 안 되고 경희대는 안 되는 게 훨씬 많았고 건국대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조금 많았고 숭실대 명지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제 건국대학교부터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 기준으로 한번 해보니까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숭실대는 완전히 불가가 나오고 명지대는 가능이 나온다면 우리는 건국대학교 라인부터 종합전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능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만 만약 9평 가치점 점수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건국대학교가 적당한 라인이 될 것입니다. 수시 납치 되지 않게 우리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전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종합으로 갈 대학의 기준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우 고른 기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건국대학교 자추, 경희대학교 네오 이렇게 큰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의 경우는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몇 배수를 뽑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반영 인재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업이 우수한지 전공성이 우수한지 인성이 우수한지에 따라서 내가 유리한 학교가 있고 불리한 학교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접 날짜인데요. 내가 아무리 전형과 성적이 맞다고 해도 내가 지원할 대학교들이 면접 날짜가 겹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건대의 자추, 중앙대의 다빈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면접 날짜가 네오의 면접 날짜가 싹 다 겹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표될 대학교들이 비대면으로 될지 업로드가 될지 혹은 인문과 자연을 나누는 이렇게 경희대처럼 인문과 자연이 12월 4일 오전 오후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자세히 보고 세부고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작년에 심각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두 가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것을 흔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빈치 인재 전형은 서류 100%로 3.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면접을 통해 우리 학생이 탐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일괄 전형인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요, 서류 100%로만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괄 전형인 이 탐구형 인재는 서류 100%로 탐구 30%와 전공성 30%를 본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중앙대학교에서 서류 100%만으로 면접 없이 수준 높은 학생을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작년 2020학년도죠. 재작년 합격 컷의 50%를 보게 되면요. 합격자 50% 교과 성적에 보니까 탐구형 인재가 2등급 중반부터 4등급 때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인재 전형은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반 정도까지가 되었고요. 오히려 탐구형 인재가 더 교과 성적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기록부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성적이 2등급 중반에서 4등급대라는 말이 되겠고, 그런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고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성적만 보고 여기 4등급이네, 나 3등급이니까 그럼 여기 해야겠네 라고 말하는 것보단 내가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면 면접에서 극복할 생각을 하고 다빈치를 지원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단계별 전형과 일괄 전형의 차이를 이렇게 아신다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며, 면접이 무서워서 탐구형 갈 거야 라고 말은 이젠 안 하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또한 수능 전 면접인 학교와 수능 후 면접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시 납치 방지를 위해서 나의 9월 평가 채점 점수와 비슷한 학교들을 지원할 때 혹시 수능 대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수능 후 면접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수능 후 면접 진행 학교들은 실질 경쟁률보다 보이는 경쟁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면접에 오지 않아 자동 탈락되게끔 하는 방식인데요. 상대적으로 종합평가도 수능 후 면접 학교가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노리시고 지원해보는 것도 합격률 1%를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자료는 빅토리 입시랩 홈페이지에 입시자료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유무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생활기록부와 함께 보는 자료로서 내 생활기록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므로 내 생활기록부에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고대, 서강대, 외대, 단국대는 작년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대학을 많이 보냈다고 한들 이번 연도엔 작년보다 서류를 더 높게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율문항 3번이 없는 이대, 숙대, 인하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만 가지고 있는 학교와 영향을 준 책을 쓴 것 학교, 이렇게 다들 다양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참고 자료는 빅토리 입시자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입학사정관의 눈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 보는 자료집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에 과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나의 생활기록부는 어떤 인재일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생활기록부가 어떤 인재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토론을 못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토론을 잘한다고 써있으면 우리 친구는 토론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나는 영어 회화 1도 못하는데 생활기록부에 능숙한 회화를 한다고 써있으면 본인은 회화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나의 생활기록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까지 4개에서 5개의 평가 요소를 대학에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학업 역량이 우수한지, 전공성이 우수한지, 인성이 우수한지. 어머 선생님, 근데 제가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인성이고 학업 역량인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우리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라면 이 시간에 입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준 전문가급은 될 테니까요. 본인을 믿고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많은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몇 번이고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멈춰보고 스스로 한번 본인의 생활기록부에서 어디가 학업 역량이고 어디가 전공 적합성이고 어디가 인성인지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가 전공 적합성이 있고 어디가 학업 역량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요것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탐구한다는 학업 역량과 마케팅을 활용한다는 전공 적합성과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소통 능력인 인성,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세특의 경우 학업 역량과 전공성, 인성이 다 들어가 있는 세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학생께서 한 문장 한 문장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게 인성이고 어떤 게 학업이고 어떤 게 전공과 관련된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학생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학년별로 내가 한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1학년, 2학년의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활동했고 전공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3학년 때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챙겨 넣어야겠죠. 그게 3학년 활동이어야만 하고 그것이 발전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인 것이고 흔히들 부르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학년이 정리가 되면 지금 보시는 표가 완성이 될 것이고 이 표는 우리 학생의 면접 질문지가 될 것이고 자기소개서 소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내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내가 갈 대학교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배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가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를 정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학교 경영학과, B학교 경영학과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대, 경희대, 국민대 경영학과를 가고자 왔는데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들의 라인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보자면 영어를 잘하고 팀 프로젝트 하면서 윤리성도 있고 사례를 통해서 분석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경험도 하는 이런 학생을 선호한다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친구가 마케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커리큘럼 속의 마케팅 부분인 겁니다. 자,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경영학은 전공에서 크게 마케팅, 재무, 금융, 생산, 운영, 인사, 조직, 그리고 MIS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생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심화시켜 봅시다. 그것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3학년 활동에 넣어야 되고 그럼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마케팅 원론에서는 이 마케팅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국제 경영에서는 국제 마케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통관리 혹은 소비자 행동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화시킬 수가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이 마케팅 전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3학년 때 나의 부족한 단점을 꼭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결과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동아리 활동이 마케팅을 심화해 보았다 라고 한다면 수학 시간이나 경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는 이렇게 재무나 금융에 대한 세특을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 속에서는 생산 운영, 사회 문화 시간에는 인사나 조직 혹은 집단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참 좋습니다. 내가 갈 대학을 잘 알고 거기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안다면 대학이 나를 왜 싫어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합격하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대학 라인이 나올 것이고 면접 날짜가 겹치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와 인재상이 맞는 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지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생활기록부가 이런 게 합격했대 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내게 유리한 대학교를 찾아내신다면 자신이 받은 점수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럼 특목 자사고는 어떻게 해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다소 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6학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대학교처럼 몇 등급대가 이렇게 합격했는지 나와 있거나 시립대처럼 일반고는 몇 등급, 자사고는 몇 등급, 특목고는 몇 등급 이렇게 학교별로 등급이 나눠 보여주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몇 등급대의 성적대가 우리 학교에서 어디 대학을 갔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교내에서 작년에 나의 점수가 어디 대학을 합격했는지 학교 선생님께 묻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시행 이후에 2021학년도 학교별 합격 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그 대학교들이 작년에 비해서 변경사항은 없었는지, 수능 최저는 얼마나 완화 혹은 강화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6개 대학을 쓰는 것은 다소 위험하니까 범위를 넓게 가져가셔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특목고 자사고는 6평 결과와 9평 가채점 결과를 보고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이 많이 들어가고 느낀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등급 지원 전략입니다. 일단 3등급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경제학과인데 수학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다 단점들이 있는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등급 친구들 지금 2학년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완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다 만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를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생활기록부를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님의 말대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의 생활기록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등급 대학교에서 종합 지원을 했을 때 내가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얇은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심화시키는 게 3등급 종합 라인 지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 등급을 너무 믿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국대학교 자추나 작년에 학추 같은 경우는 3.3등급, 2.2등급, 2.5등급 이렇게 평균 등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균 등급을 믿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대학교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대학교나 숭실대학교, 서과기, 단국대, 항공대, 충남대 등 이런 식으로 3등급 종합 라인을 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완성하지 못한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한계를 도전해 본다 라는 마인드로 학생부 3학년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등급 종합 라인 지원 전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렵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등급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로 따졌을 때는 특목고 3등급 라인 정도, 3, 4등급 친구들이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경 써야 할 등급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등급 대학교 학생들보다 생활기록부가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등급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등급 일반고 친구들은 우리의 적을 특목고나 자사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목 자사에서 3, 4등급 친구들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친구들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떻게 대학교를 준비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간다고 할게요. 경영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마케팅,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인사, 회계, 금융법, 상표법, 특허법 그런 것들의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닌 내가 어떠한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심화시키고 반드시 무기화시켜야 됩니다. 전공성 정말 중요합니다. 2등급 대학교에서는 그것들이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흔히 말하는 중경외시 라인 그런 라인들이 보통 2등급 종합 지원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종합 라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갈만한 애들이 대학교를 잘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이제 다른 대학교들을 보냈을 때 입학 사정관님들의 말씀을 조금 담았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서울대학교에 연세대학교에 고려대학교에 포스텍 의치한 약수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원점수 혹은 등급은 다 1.xx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가 아니라 지식을 습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탐구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이 탐구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도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습득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탐구활동이겠죠. 두 번째로는 독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교과서에서만 있는 지식을 그냥 확장시켜 봤어가 아니라 그 확장시킨 것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다? 나 이 정도까지 생각해 봤어 라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성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매한 1등급이 있어요. 한 1.9등급대, 1.8등급대, 1.7등급, 6등급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었죠.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근데 서울대학교만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1등급대 초반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성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서성한 라인에서는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내가 경쟁력이 조금 딸릴 것 같아서 내가 서울대학교는 사학과를 지원했다 라고 한다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 학생들께서는 내가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졌나 보다. 역시 서울대는 서울대인가 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전공성이 딸려서 떨어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서성한 라인에서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도 경영학과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전공성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1등급 대학교 서연고 서성한에서 서연고 서성한 정도 되는 종합 라인은 3학년 때 불이 났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한 친구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의치한 약수를 준비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수시 대학 라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도움을 받고 꼭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